안녕하세요. 현재 청소 일을 하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일로 아들을 키웠는데 아주 많은 사연들이 있답니다. 그중 손가락에 꼽힐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잠시 핸드폰에 손을 떼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3살 됐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이후 슬프지만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였으니 돈을 벌려고 사회로 뛰어들었어요. 제 아들을 봐줄 언니 부부와 남동생 부부가 있어서 낮에 맡겨뒀다가 일이 끝나면 집에 데려갔답니다. 형제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죠. 저는 청소 일을 했는데 운 좋게 대학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여유 있게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수에 비해 많이 받아서 만족하며 오래오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아들 자랑하는 것이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 아들은 미남입니다. 얼굴이 참 잘생겼고 또래보다 키가 커서 어딜 가도 이쁨 받는 아이였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여학생들이 따라다녔답니다. 고등학생 때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하도 많이 받아와서 방 한 칸을 가득 채울 정도였어요. 인물도 좋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은 전문대학을 나와 일찍 취직했습니다. 제약회사에 들어가 병원을 돌며 영업하는 일이었는데 제 아들은 처음부터 실적이 아주 좋았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생긴 얼굴이라 여의사들이 계약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흥태가, 내 눈에만 네가 잘생긴 게 아닌가 봐. 다른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인가 보네. 아니에요. 내가 뭘 잘생겨. 그냥 보통이죠. 아니야. 고등학교 때 너한테 줄 서던 여자애들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인물이 좋긴 해.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지. 엄마도 참. 그래요. 나 잘생겼어요. 엄마 덕분입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흥태가, 너 만나는 여자는 있니? 혹시 병원 다니면서 여의사나 간호사들이 따로 보자고 안 하니? 에이, 또 왜 이러실까? 엄마, 난 일하는 곳에서 여자 꼬시는 짓은 안 해요. 여자가 먼저 꼬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넘어가면 좋지. 네가 집안만 좋았으면 좋은 대학 가서 잘난 의사도 만날 수 있었을 거다. 엄마를 잘못 만나서 전문대를 간 거잖아. 엄마, 솔직히 저 공부 못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어도 전문대 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의사나 간호사랑은 일 때문에 통화하는 거 말고 사적으로 만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야. 너 정도 인물의 성실함이면 의사를 만나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여의사가 있으면 꼭 만나. 제가 했던 말을 글로 쓰니 정말 웃기고 못 봐주겠네요. 이렇게나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답니다. 아들은 연애를 해도 저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결혼할 여자가 아니면 소개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집에 여자를 데려오나 기다렸더니 30 간 넘어서 결혼하겠다고 고운 아가씨를 데리고 왔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색식감을 데리고 왔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세요. 흥택이가 나더러 미인이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칭찬을 다 하고 다녔다니 기분은 좋네. 아가씨가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아가씨예요. 반가워요. 정말요? 흥택씨 얼굴이면 여자가 줄을 설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인기는 많은데 비밀도 많아. 나한테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니까. 우와, 완전 선수였구나. 흥택씨,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나 사귄 거야? 아들은 피식 웃으며 예비 며느리가 첫사랑이라고 농담을 하더군요. 자기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야. 이전의 여자는 기억조차 나지 않거든. 또 거짓말한다, 흥택씨.
우리 아기 이야기했어? 어머님 아직 모르시나? 아, 지금 말씀드려야지. 엄마, 제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엄마, 내년이면 할머니 되십니다. 뭐야? 너 과속한 거냐? 이 녀석이 어쩐지 갑자기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다. 아니, 엄마, 우리 결혼 허락해 줄 거죠? 임신했는데 반대를 하겠니? 아, 근데 색시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색시, 소개 좀 해봐. 그제야 예비 며느리가 자기소개를 자세히 하더군요. 제 이름은 이미래라고 하고요. 나이는 29이에요. 회사는 대기업이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십니다. 아이고, 잊어보니 찰난 아가씨였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나 흥택 씨나 똑같이 평범합니다. 아무튼 잘 됐네. 좋은 짝 만난 것 같아서 안심돼.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처음 받고 몇 주 뒤에 상견례를 급하게 치르게 됐어요. 사돈 부부는 두 분 다 멀끔하시고 반듯하시며 예의가 굉장히 바르셨어요. 제 아들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요. 제 아들이 짝을 제대로 찾았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아들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제 집과 멀지 않은 동네로 마련했어요.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을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줘서 대출을 거의 받지 않고 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집안에서 혼수를 완벽하게 해줘서 모자랄 것이 없었습니다. 임신 초인 며느리가 걱정되어 매주 두어 번씩 반찬을 싸서 찾아갔어요. 몸에 좋고 비싼 것만 골라서 반찬을 만들어 갔답니다. 새아가, 우리 손주를 위해 열심히 많이 꼭꼭 씹어 먹어라. 어머님, 이걸 다 손수 만드신 거예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임산부고 먹을 거라 조미료를 거의 넣지 않고 했다. 세상에, 감동이에요, 어머님. 감동은 무슨. 앞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새애기 넌 태교나 잘해라. 그런데 회사 다니는 건 힘들지 않니? 힘들긴요. 다들 만삭 때까진 일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니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 뭐 대기업 다니는 인재니까 앉아서 일을 하겠지. 아유, 나는 배운 거 없고 무식해서 청소나 하면서 살고 있는데 부럽다. 어머님 하시는 일도 훌륭한 일이에요. 청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요령과 기술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직업이라고요. 아유, 우리 새애긴 말도 참 예쁘게 잘해. 고맙다. 이 CM을 인정하고 좋게 봐줘서. 제가 청소 일을 하는 건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돈 부부도 알고 있었어요. 다들 훌륭한 일 한다고 보람차고 뜻깊은 일을 한다며 칭찬을 해주셨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런 말을 들으니 아주 그냥 살맛이 난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항상 싹싹하고 상냥하면서 귀엽게 행동해줘서 어떤 손주가 태어날지 기대가 무척이나 컸습니다. 이듬해 며느리와 똑 닮은 손녀가 태어났어요. 몸조리하는 며느리에게 매일 찾아가서 밥이고 청소고 살림을 다 해주러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새아가, 내가 반찬 좀 해왔다. 그리고 우리 손녀 입히라고 옷도 한 벌 사왔다. 아, 그러셨어요? 냄새. 어머님, 반찬 냄새가 원래 이랬나요? 좀 역한데? 아니, 네가 먹던 그대로야. 간도 똑같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동안 이따위 쓰레기 같은 반찬을 먹어왔던 건가? 저는 며느리 말을 듣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새아가, 지금 뭐라 그랬니? 내 반찬이 쓰레기 같다고 그랬니? 네, 쓰레기 같아요. 이런 걸 누가 먹어요? 냄새 비리고 간도 밍밍한 게 꼭 놓친 애들이나 먹는 음식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시장 바닥에서 애기옷 사오셨나 보네? 이런 싸구려나 입히려고 자식 낳은 거 아닌데. 새아가, 너 왜 그러냐? 말하는 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제가 그동안 장단 좀 맞춰줬다고 내가 만만했던 모양이네. 어머님, 대기업 다니는 내가 작은 제약회사 다니는 그 일을 데려와 줬으면 고마워서라도 애기 옷은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백화점에서 사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게 검은 봉다리에 옷을 담아오다니 정말 무식해.
며느리는 그동안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사온 거니까 넣어 놓을게요. 입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반찬은... 아휴, 제발 맛대가리 없는 어머님 반찬 좀 그만 싸와요.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 먹든지 할 테니까. 우리 집 냉장고에 쓰레기 같은 반찬 넣지 말아주세요. 뭐야? 너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니? 새애기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애 낳기 전까진 그냥 장단 맞춰준 거예요. 어머님,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오지 마세요. 너 정말? 어머님, 살림 도와주러 온 거죠? 그럼 나 애기 데리고 백화점 들고 올 테니까 집안 청소랑 빨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침대 위에 올려둔 제 옷은 드라이 맡겨주세요. 예. 아이, 귀찮게 왜 불러요? 나갔다 온다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버릇없이 막말을 하고 손녀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1시간이 넘도록 가만히 서서 제가 들었던 말이 꿈인지 생시인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1년 동안 매우 상냥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대하는 걸 보니 마음도 아프지만 머리도 터질 듯하게 복잡했습니다. 방금 저에게 한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혼을 내야 할지 곰곰이 고민해봤는데 차마 아들에게 일러버리는 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신혼에 딸까지 생겨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데 괜히 걱정거리를 줄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아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면 며느리가 사과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지난 모습은 오해일 수도 있겠다고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입에서 아무 말이 막 나온 걸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얼마 뒤 아들 부부와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전에 일은 기억 못하는 척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아유, 우리 잘생긴 아들, 예쁜 며느리, 열흘만이네? 자, 우리 귀염둥이 손녀 좀 안아볼까?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세경이가 어머님이 보고 싶었는지 맨날 울었어요. 그랬어? 아유, 그럼 이 할머니가 실컷 안아줘야지. 세경아, 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예쁜 세경이. 손녀를 안아주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는데 전에 저에게 막말했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들 주려고 차려놓은 식사를 함께 먹었고 좀 쉬다가 애들이 돌아간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희 그만 가볼게요. 내일 또 출근하려면 가봐야죠. 아유, 그렇지. 근데 말이야. 그 새애기 다시 출근하면 누가 세경이를 봐주니? 내가 봐줄까? 제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돌봐주신대요. 부모님 두 분 다 올해 은퇴하셔서 집에서 지내시거든요. 아, 그래? 아유, 아쉽네. 난 내가 봐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청소 일을 잠시 쉬어서라도 손녀를 봐줄 생각이 있었거든.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잘 봐주신다니까 어머님은 청소 열심히 하세요. 그럼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 뭔가 깨름칙하고 찝찝했는데 돌아간다고 나갔던 며느리가 혼자 다시 들어왔어요. 새아가 뭐 두고 갔니? 핸드폰이요. 아, 여기 있었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며느리는 제 인사를 씹어버리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순간 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게 확실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며칠 머리가 아팠는데 보름 뒤에 만난 며느리는 또 반갑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그래, 니들 왔구나. 별일 없었니? 어머님도 참, 저희가 별일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밥이나 먹자. 아니지, 며느리 네가 내 반찬 싫어하지? 밖에 나가서 밥 먹을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그래? 그럼 내가 잘못 안 거냐? 제가 짜증스럽게 말했더니 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집사람한테 화난 거라도 있어요? 뭐? 그게... 아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러 사람한테 짜증만 내는구나. 내가 주방 가서 밥할 테니 니들은 앉아서 쉬어라. 어머님, 제가 옆에서 거들어 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옆에 와서 돕겠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주방에 들어가 재료 손질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나지막히 중얼거리더군요. 짜증나게 시비조로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어머님, 왜 이렇게 나대세요? 뭐야? 너 그때처럼 또 쓰레기 어쩌고 하면서 막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목소리 낮춰요. 남편이 듣겠어요. 어머님, 집에 와서 하하 웃어주면 그냥 받아줘요. 그 못생긴 얼굴에 인상까지 쓰니까 진짜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잖아요. 제 딸이 어머님 얼굴 보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너 본 모습이 이런 애였냐? 산후 우울증 뭐 그런 거라도 걸린 거니? 나한테 왜 그러니? 처음부터 어머님 싫었거든요. 억지로 참아준 것뿐이에요. 이봐요 어머님. 다 같이 있을 때는 좀 친근하게 대합시다. 난 식탁 의자에 앉아있을 테니까 밥이나 하세요. 간은 싱겁게 하지 말고 식당 음식 하듯이 짭짤하게 하세요.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나?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 아들한테 다 일러줄 테니까. 그럼 누가 겁먹을 줄 아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분노한 저는 거실로 걸어가 아들에게 말하려는데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심부름할 게 있나요? 아니다. 그냥 손녀 얼굴 한번 더 보러 온 거야.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엄마는 정도 많으세요. 우리 세경이가 조금만 크면 엄마를 엄청 따를 것 같아요. 도저히 말할 수 없어서 다시 주방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비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 못하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입만 살았다니까. 어머님, 조용히 밥이나 하세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밥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거실에 있는 아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혼쭐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제 반찬을 먹고 싶다고 해서 건너갔습니다. 며느리 혼자 있길래 이때다 싶어서 혼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 혼자 있냐? 네. 반찬 가지고 왔네? 냉장고! 말이 짧네? 새아가. 넌 두 얼굴의 인간이니? 싹수가 늘을 땐 완전 쓰레기 같고 내 아들 앞에선 천사가 되는 거냐? 뭐가 너의 진짜 얼굴이니? 뭐래? 대답할 가치도 없네. 그거 두고 가셔요. 끝까지 버릇없이 굴길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네 부모님이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이씨고 시짜질 하려고 작정하셨구만. 그래, 내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됐어요? 이게 끝까지? 너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데? 잘못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싫어요. 냄새나고 주름살도 자글자글하고 음식도 맛없고 그냥 다 싫어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땐 되도록 말 섞지 않았으면 해요. 조용히 지내자고요. 서로 건들지 말고. 요즘 것들은 다 너 같니? 아니지. 너처럼 싹수누런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들 거다. 내가 임신한 너를 귀하게 대해주고 먹여주고 잘해주려고 매번 노력하는데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거냐? 말해봐! 귀 아파. 어머님,
청소부 주제에 대기업 며느리 얻었으면 감사한 줄 알고 입 다물고 사세요. 우리 부모님은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수준 낮은 어머님이 이런 집 딸을 얻었으면 그냥 고개 받고 떠받들어야 한다고요. 아, 말 나온 김에 어머님 잘하시는 청소나 좀 하고 가시죠. 뭐야? 더는 못 참아! 저는 막말하는 며느리 주둥이를 손으로 비틀어버리고 따귀를 연타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집안 살림 제대로 못하고 게으르게 지낸 거 정말 죄송해요. 여보, 언제 왔어?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더군요.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집사람을 왜 때려요? 그게 싫은 말이야. 네 처가 나한테 막말을 심하게 했단다. 출산하고 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듯 말했고 내 반찬은 쓰레기고 나한테 냄새가 나니 뭐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말까지 잘라 먹으면서 대들고 짜증을 냈다고.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집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엄마 요즘 이상한 것 같더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너 엄마 말 안 믿는 거냐? 나 아프지 않아, 멀쩡해. 엄마, 이 사람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뺨 좀 보세요. 새빨갛게 부어 올랐다고요. 엄마한테 진짜 실망했어요. 그만 가보세요. 흥태가, 내 말 좀 들어봐라. 다시 차근차근 말해볼. 아들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치더군요. 나가시라고요! 놀란 저는 딸꾹질이 터져나왔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들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서 서러웠는데 화를 심하게 내니 겁을 집어삼켰답니다. 아들의 무서운 눈빛을 보고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건 이후로 아들 부부와 손녀를 한 달 이상 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크게 실망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따로 불러서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자기 마누라만 믿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더 지나고 제 일자리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계약일이 다 되어서 재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젠 젊은 여자들이 많다면서 나이 많은 저는 그만 계약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별다른 수가 없으니 관두게 됐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청소 알선 업체에 제 신상을 등록하게 됐는데 일주일 만에 일자리가 잡혔습니다. 회사 건물 청소하는 일이었고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이라 딱 좋았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을 보니 많이 들어본 회사였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거길 다닌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여직원 하나가 서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단번에 며느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전에 싸우고 기분 상한 일을 까먹고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세아가, 여기가 네 회사였구나. 그래, 어쩐지 많이 들어본 회사라고 생각했다. 어쩜 좋니? 우리 둘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구나. 아이씨, 놀래라. 뭐야, 어머님 여기 청소부로 취직했어요?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사정이 있어서 옮겼다. 아이씨, 짜증나게 하필 왜 우리 회사로 왔어요? 졸라 열받네. 세아가, 넌 내가 그렇게 싫으니? 평생 이렇게 나만 보면 짜증내고 싫어하는 티를 낼 거야?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 남편이 그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떠나라는 말은 안 할게요. 너한테 맞추기 힘들구나. 넌 예의도 없고 정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모든 게 없구나. 그러는 어머님은요. 배운 거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능력 없어서 청소질이나 하고 무식하게 딱이나 날릴 줄 알죠. 회사에서는 나 봐도 모른 척 하세요. 동료들이 청소부가 제 시모라는 걸 알면 쪽팔리니까. 알겠어요?
우린 집에서 남편하고 손녀랑 같이 만났을 때나 반가운 척 하자고요. 그 이상 서로에게 관심 끄고 지내잔 말입니다. 그러자. 나도 너랑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관심 끄련다. 되도록 마주치지 말자. 그럼 이야기 끝났네요. 쇼인도 고부 사이가 돼보자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부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아무튼 며느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하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실수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여자 동료 둘이 회사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밀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동료 하나가 제 앞에 쓰레기를 툭 버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봐요. 바닥 닦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해요? 휴지통에 갖다 버려요. 뭐야 이 아줌마. 그냥 아줌마가 버려주면 되잖아요. 끼리끼리 붙어 다니는구나. 야 새아가. 아는 척을 하기 싫지만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네 동료가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 너라도 말리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동료 여자가 며느리를 보며 묻더군요. 이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야 미래야, 너희 시어머니야? 진짜 청소부 아줌마가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무슨 소리. 저렇게 점잖지 못한 꼰대가 내 시어머니겠니? 모르는 사람이야. 치매 온 늙은인가 봐. 그 말에 호통을 쳤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네. 너 당장 사과해. 아주머니, 사람 잘못 봤어요. 전 아주머니 모른다고요. 그냥 하던 청소나 마저 하시죠. 바닥이 많이 더럽네요. 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 당장 사과 못해? 며느리 팔을 잡고 경고했더니 뿌리치면서 절 바닥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허리를 제대로 삐끗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저 버릇없는 것을 봤나? 야, 너 당장 오지 못해? 고개를 돌려봤더니 이미 며느리와 동료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집에서 찜질을 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며느리를 눈물 빠지게 혼내주고 정신 차리게 해줄 작정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떠오르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천사인 줄 알고 제가 못된 시어머니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저와 며느리 둘이서 해결 보는 게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라 판단했답니다. 며칠 동안 이를 악물고 청소하면서 며느리가 눈에 보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층 복도와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며 마주치길 고대했는데 나흘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흘 더 지나자 며느리와 남자 직원이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 비상문을 살며시 열고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오빠, 오늘 나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모텔 들렸다 가자. 오늘? 나 안 돼. 우리 와이프가 요즘 의심을 심하게 해. 야근 핑계로 바람난 게 아니냐고 묻더라. 아, 짜증나. 그럼 오늘도 못하는 거야? 나 요즘 오빠 몸이 그리웠단 말이야. 언제까지 날 굶길 셈이야? 미래야, 그럼 우리 여기서 할까? 미쳤냐? 누구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농담이다. 나도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해. 미래, 너 결혼 생활 재미없냐? 남편이 제약 영업해서 돈 잘 버나? 그저 그래. 아니 내가 왜 그놈이랑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유부남이니까 너도 양다리 걸치겠다고 그놈 꼬신 거 아니야. 얼굴 잘생겨서 좋다며. 얼굴만 잘생기고 다른 건 다 별로야. 오빠랑 잠자리가 그리워 죽겠다고. 으이구 바보야. 그러게 왜 내 애기를 임신해서 그놈이랑 엮었냐. 그럼 어떡해.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미혼모는 말도 안 되고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오빠나 내 인생이나 끝장이니까.
만만한 호구한테 떠넘겨서 시집 간 거지. 그놈은 우리 아기가 이쁘다고 난리야. 등신 같은 놈이 쥐 새끼인지 아닌지도 모르나 봐. 진짜 웃기겠다. 넌 그걸 맨날 볼 거 아니야. 등신처럼 좋아하는 꼴을. 아우 재밌네. 됐거든. 아 맞다. 내가 말했나? 그놈 애미가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해. 네 시어머니가? 헐 대박이네. 너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냐? 아니, 내가 존나게 갈구고 있어. 일부러 막말하고 짜증내고 말 걸지 말라고 하면서 군기 잡고 있다고. 나 완전 카리스마 쩔지 않냐?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 미래가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지. 물론 침대 위에서도 장난이 아니지. 아 오빠, 하여튼 조만간 시간 좀 내봐. 나 잠자리 제대로 좀 즐기고 싶단 말이야. 아예 우리 둘이 날 맞춰서 출장이나 갈까? 오빠가 과장이니까 힘 좀 써봐.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그만 들어가자. 오래 노가리 까다 보면 누구한테 걸릴지도 모른다고. 저는 까치발을 들고 복도 중간까지 달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하는 대화를 듣고 너무 놀라서 눈앞이 시커먼 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청소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짓들을 다 알게 된 이상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짜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름 동안 준비를 단단히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도 두둑하게 먹었고 청심환과 두통약 그리고 혹시 몰라서 멀미약까지 먹었어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약국에서 이것저것 사먹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다른 층은 대충 청소하고 며느리가 일하는 층에서 오랫동안 밀대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사무실 자동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더군요. 그중엔 제 며느리도 보였고 상간남도 보였어요. 저는 많은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다가 며느리가 가까워지자 걸레밥물이 든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머리 위로 걸레밥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맛이 어떠냐? 이제 시작이다 며느라. 플라스틱 걸레통을 며느리 머리에 뒤집어 씌워버리고 발로 걸레통을 힘껏 차서 며느리가 바닥을 통통통 소리를 내며 구르게 해줬어요. 수많은 직원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말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수미 씨 나오세요! 그 여자는 상간남의 아내입니다. 제가 같이 복수하려고 데려왔답니다. 그 여자가 비상계단 문을 열고 튀어나오며 걸레통을 자신의 남편인 상간남 머리 위에 쏟아버렸어요. 저와 똑같이 머리에 걸레통을 씌워버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주머니에 있던 친자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이미래 이 여자 내 며느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 손녀를 낳았죠. 근데 그 손녀가 내 아들의 친딸이 아니라 바로 저기 굴러다니는 남자놈의 애기입니다. 이 남자의 아내가 머리카락을 저에게 줬고 저는 손녀 머리카락을 가져와서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지를 함께 보시죠. 저들은 회사 내 불륜이고 두 가정을 조롱하고 속였습니다. 저 두 년놈을 함께 응징해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고 검사지를 한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돌려보라고 일러줬어요. 자빠져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걸레통을 벗기고 싸대기를 내리갈겼습니다. 상간남은 그놈 아내한테 실컷 얻어맞았고요. 아!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비밀을 알아낸 거예요? 야 똑똑히 봐. 누가 쓰레기인지. 내 반찬이 쓰레기 같다고 했지? 아니, 네가 쓰레기여서 내 음식이 안 맞았던 거야. 이 걸레물에 튀겨 씹어뜯을 기집애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이씨 이러다 회사 간부들까지 나오겠어요. 그럼 나 모가지라고요. 너 모가지 날리려고 이러는 거 몰랐니? 이거 아주 멍청한 기집애였네.
그 머리로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왔냐 이 싸구려야. 아직 멀었어.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고. 저와 상간남 아내는 함께 두 불륜을 쉴 새 없이 갈기고 밟고 꼬집고 쥐어뜯었습니다. 잠시 후 회사 경비들이 몰려들어 저와 상간남 아내를 뜯어말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호출했던 아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들은 유전자 검사지를 들어보더니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콧소리를 내며 천사인 척 연기를 하더군요. 자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내가 밉다고 가짜로 만들어 온 거야. 자기 괜한 오해하는 거 아니지? 아들은 며느리의 뺨을 어찌나 세게 날렸는지 며느리가 360도 한 바퀴 돌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레기, 감히 날 속여?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한 짓도 다 들었어. 설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 이 더러운 걸레야. 넌 주둥이도 걸레고 몸뚱아리도 걸레야. 며느린 뺨을 맞자 진짜 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짜증나게 왜 때리고 난리야? 당신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우린 부부야. 같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부라고. 우리 세경인 당신 호적에 오른 아이라고. 사기당한 거니 되돌릴 수 있어. 넌 오늘부로 끝이야. 이 더러운 기집애야. 저 유부남이랑 같이 붙어 먹든지 다른 삼자 꼬셔서 새 시집을 가든지 알아서 해. 난 너랑 끝낼 거니까. 야, 그냥 살아. 너 나 좋아하잖아. 그거야 네가 이런 여자인 줄 모르고 착한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사랑에 빠진 거지. 거짓말쟁이의 이중인격자,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야. 뭐? 소시오 사이코? 당신 이렇게 나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걸레반 물통 하나를 가지고 와서 머리 위로 부어줬습니다. 여기 있다 국물. 실컷 처먹고 뒤져버려라. 발로 뻥차고 바닥에 대구르르 굴려버렸습니다. 이젠 회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서 저와 아들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는 회사 경영진이 있는 층으로 가서 다짜고짜 사무실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말렸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희 세 사람은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고 두 년놈이 사내불륜을 저지르는 걸 고발하고 그대로 회사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또 아들은 손녀가 있는 사돈집에 가서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고 이혼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이자 점잖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며느리에게 집에 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경고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아들, 상간남 아내는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외도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상간남 아내는 이혼과 상간녀 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혼인무효 소송을 원한다고 했더니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혼인무효가 될 순 없습니다. 다른 사유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사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능한데요. 범죄라... 사기요? 아, 변호사님.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돈 필요하다고 해서 1억 줬습니다. 그게 사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혼인 전 1억을 뜯어갔다. 그리고 다른 남자 아기를 낳았다. 이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혼인무효. 그리고 따님도 소송으로 호적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에게 희망적인 대답을 마무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 전까지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와 상간남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블랙리스트로 다른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게 처리했습니다. 상간남과 며느리는 둘이 살림을 차리고 사돈집에 있던 손녀까지 데려갔어요. 진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재판날이 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뤄졌습니다. 상간남은 위자료 온팡 뒤집어 쓰고 이혼당하고 며느리는 상간녀로 돈을 물어야 했고
제 아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인정되어 혼인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제 아들의 호적에서 내려갔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 제 아들이 법적으로 미혼 상태가 됐으니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하늘에 있는 신들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혼당한 상간남과 혼인무효당한 며느리는 계속 같이 살지 않으려는지 둘이 피 터지는 싸움을 했다네요. 손녀를 상간남 호적에 올리려고 하자고 했더니 그놈이 그건 안 된다며 자기는 다른 여자랑 재혼할 거라고 했대요. 며느리는 상간남에게 그저 세컨드, 즉 첩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불륜은 죽어라 싸우다가 헤어지고 끝났답니다. 며느리는 그 일을 겪고 저희 모자 앞에 와서 석고대죄를 하려고 납작 엎드렸어요. 여보, 어머님, 나 좀 받아주세요. 세경이 친부는 날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친정에선 제가 부끄럽다고 연을 끊어버린대요. 천륜을 끊겠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안타깝게 됐구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함부로 대한 행동들 모두 사과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다 끝난 사이고 너와 우린 남남이야. 어머님, 제발. 여보, 당신은 착한 사람이잖아. 나랑 우리 세경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잖아. 우리 재결합하면 돼. 됐거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걸레통이 빠진 여자를 다시 만나게. 너 우리 엄마한테 한 짓들도 엄청 괘씸하더라. 난 엄마 말 믿지 않고 도리어 엄마한테 대들었었지. 난 한심한 놈이야. 근데 난 회복하고 변할 수 있지만 넌 빨아도 걸레야. 영원히 걸레일 뿐이라고, 이 더러운 여자야. 마지막 기회를 줘. 나 이제 깨끗하고 착한 여자로 변할게. 당신과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게. 그러니까 나와 딸을 받아줘, 제발. 그럴 일 없다. 그만 좀 꺼져줄래? 제 아들이 확실하게 대답했더니 며느리가 눈을 뒤집더군요. 손녀를 소파 위에 눕히더니 저와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 머리채를 잡혔고 아들은 급소를 잡혔어요. 나 혼자는 안 망해. 당신 다시는 이 물건 못 쓰게 해줄 거야. 이걸 확 터뜨려버릴 거라고. 아이, 이거 놓지 못해? 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달라질 것 같냐? 아니, 절대로 안 변해. 난 널 받아주지 않아. 받지 마. 대신 너도 나 말곤 다른 여자랑 못 살 거야. 네 놈은 오늘부로 고자가 될 테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저는 머리채를 세게 잡혀서 목이 절반 이상 꺾여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아들을 고자로 만들까봐 걱정되어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려주려고 오른팔을 있는 힘껏 휘둘러 며느리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은 손이 풀렸고 아들의 급소를 잡은 손이 풀리며 힘없이 푹 쓰러지더라고요. 아들, 흥태가, 네 물건 무사한지 확인해봐라. 엄마, 좀 아픈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천만 다행이다. 저 소시오 사이코 기집애가 오늘 우리 집안 대를 끊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엄마는 다친 데 없어요? 어디 봐봐요. 아우,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뽑혔어요. 정말이네. 이 기집애를 그냥 확... 쓰러진 며느리의 궁둥이를 걷어찼더니 끙소리를 내며 몸을 굴리더군요. 저는 발로 계속 궁둥이를 차며 현관밖까지 굴려버렸습니다. 다신 내 집에 오지 마라. 그리고 세경이 네가 데려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 사돈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가라고 해주마. 당장 꺼져. 이 냄새나는 노친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덮어두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들 두고 봐. 나만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대답 대신 발로 면상을 한 대 차버렸습니다. 네 발로 기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더군요. 그리고 사돈 측에 전화해서 손녀를 데려가라고 불렀습니다. 사돈, 이서방,
아, 미래 부모님 오셨군요. 와서 세경이 데려가세요. 사돈 면목 없습니다. 제 딸이 찾아와서 또 행패를 부린 모양이죠? 제 꼴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사달이 났네요. 듣자 하니 미래랑 천륜을 끊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미래가 사고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돈께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 번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상간녀로 고소당하기도 했고 쥐어 터지기도 했어요. 이서방을 만나고 바뀐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더군요. 사돈, 저희가 죄송합니다. 참나. 그래서 자식을 버리겠다? 난 모르겠네. 알아서 하세요. 세경인 그럼 누가 키워요? 저희 둘이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미래가 떠나겠다고 연락을 줬거든요. 다른 직장과 남자를 찾겠다면서 애는 저희들어 키워달랍니다. 와, 진짜 쓰레기네. 자식 버리고 새 인생 찾겠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라면 천륜을 끊을만 하네요. 아무튼 사돈과 이서방한테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부부는 그렇게 세경이를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사건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난 뒤 제 아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 그래? 네, 제약 영업하면서 친분을 쌓은 의사인데요. 돌싱이에요. 제가 혼인 무효로 싱글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긴 했으니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자친구가 열렬히 저한테 대시를 하는 바람에 연애를 좀 했습니다. 아이, 돌싱이면 어떠니? 난 네가 전처 같은 애만 만나지 않으면 된다. 직업도 의사가 아니라 똥을 푸는 직업이어도 상관없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 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혼은 했지만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요. 슬아의 자식은 없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돈이 많아서 흥택 씨한테 돈 달라고 할 일도 없어요. 아니, 당연히 의사 선생님인데 내 아들보다 잘 벌겠죠. 근데 전에 있던 애도 대기업 다니는 애였어요. 그런데도 사기치고 거짓말로 우릴 농락했다고요. 어머님, 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처가 크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지내면서 치유해 보시는 거 어때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요? 아직은 너무 빨라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혼시키든 할게요. 네,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지내자는 말은 저희 병원 건물에 청소부로 일해보시라는 말씀이었어요. 매일 일하면서 제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시고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청소부? 아, 내가 지금 놀고 있긴 하지. 그때 대기업에서 그날 일을 쳤으니 계속 일을 다닐 수 없었지. 그런데 색씨는 내가 청소부인 게 부끄럽지 않아요? 네? 청소부가 부끄러운 직업인가요? 제가 보기엔 매우 훌륭한 직업인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환경미화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뵈면 일단 먼저 존경심이 들어요, 어머님. 정말요? 색시가 참 말을 예쁘게 하네. 그래요, 좋아요. 색시 병원 건물에 청소부로 일해보자고요. 매일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할게요. 처음 며느리도 지금 며느리와 같은 대답을 했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알아보고 며느리로 삼을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알면 알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병원 건물 청소를 하면서 봤는데 환자들에게 엄청 잘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 환자들에게 친딸처럼 친근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답니다. 게다가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틈날 때마다 나와서 저를 도와 걸레질도 같이 하며 정을 쌓기도 했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본 예비 며느리는 진짜로 숨어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찬성하게 됐죠. 사돈 부부는 며느리의 거울인 것 마냥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과 새 며느리가 결혼해서 진짜 아들의 피를 받은 손녀를 낳고 셋이 잘 살고 있답니다. 육아는 저와 사돈이 하루씩 나눠가면서 보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려고 그 험난한 여자를 만났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액땜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주 크나큰 액땜을 한 거라 여기고 과거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답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저의 전 며느리와 있었던 깊었던 갈등과 사건,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